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 최소 17.5%의 수익은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깃하죠?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 하는 기업, 오픈AI가 직접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줄의 뉴스가 왜 단순한 투자 소식이 아닌지, 그리고 이게 반도체 시장, 더 나아가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모펀드, 즉 PE 투자에서 연 17.5%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연 10%부터 15%까지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픈AI는 그걸 최소로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재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주식, 즉 이퀴티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이 잘 되면은 같이 부자가 되고 망하면 같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위험도 같이 지는 거죠. 근데 수익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 사실상 채권, 즉 부채에 가까워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당신 돈을 빌리되 주식처럼 포장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오픈AI의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은 8,300억에서 8,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픈AI의 연간 매출은 약 240억 달러 수준이에요.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35배에 달한다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배수는 보통 1에서 2배 수준입니다. 애플 같은 빅테크도 7에서 8배 정도예요. 근데 오픈AI는 35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픈AI는 아직 흑자도 아닙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조차 계산이 안 될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 가치가 1,100조 원이니 그 기준으로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나온 묘수가 바로 최소 수익률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직접적인 신호가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파는 일반 주식시장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기존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나 오픈AI 주식 있는데 살 사람?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세컨더리 마켓에 약 6억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규모의 오픈AI 주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기관 투자자 풀을 전부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구매자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수백 명의 잠재 구매자 명단을 전부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명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느껴지시나요? 게다가 투자 조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아마존이 350억 달러,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투자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IPO가 성공하거나 AGI, 즉 범용인공지능이 실제로 달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픈AI는 지금 화려한 숫자들 뒤에서 실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조건 불리한 계약들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픈AI에서 빠져나오는 투자 자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답은 엔스로픽입니다.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죠. 실제로 최근 AI 투자 자금의 흐름이 오픈AI에서 엔스로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대비 가치, 즉 가성비입니다.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는 약 3,800억 달러로 오픈AI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성능은 어떨까요? 많은 벤치마크에서 클로드가 GPT를 앞서거나 동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도 클로드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GPT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성능의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1,000조 원짜리고 하나는 500조 원짜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더 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AI 모델 자체가 빠르게 범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용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평준화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이든 샤오미든 대부분의 기능이 비슷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피 클로드, 오픈 AI, GPT가 번갈아 가며 선두를 차지하지만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술 차별성이 희미해질수록 투자자는 결국 더 싼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반도체 시장, 그리고 우리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AI 붐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AI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HBM이 필수적이에요. 실제로 HBM 가격은 한때 7.5배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구글의 터보 퀀트입니다. AI 모델을 돌릴 때는 키갑 캐시라는 임시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긴 문서를 처리할 때 AI가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리에 데이터를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씁니다. 구글 연구진이 발표한 터보 퀀트 기술은 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AI 서버 하나를 돌리는데 메모리 칩이 600개 필요했다면 이제는 100개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소식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두 번째 충격은 오픈 AI의 설비 투자 삭감 소식입니다. 자, 오픈 AI는 2030년까지 설비 투자 목표를 원래 1.4조 달러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를 6천억 달러로 무려 57% 삭감했습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오픈 AI는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그 고객이 갑자기 앞으로 구매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자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계에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한때 7.5배까지 올랐던 메모리 가격은 고점 대비 이미 20%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상황이 더 우려됩니다. 마이크론의 PEG 배수는 3.7, 샌디스크는 6.24입니다. PEG 배수는 성장성을 감안한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통상 1위 하면 저평가, 2 이상이면 고평가로 봅니다. 3에서 6대라는 수치는 현재 이 기업들의 주가가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앞서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수요 전망 하향과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들 주가가 30%에서 최대 57%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모든 그림을 하나로 합쳐보면 어딘가 낯익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위기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사모 신용 시장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일즈포스 채권이 달러당 58센트, 자동차 부품사 앱티브 채권이 7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권이 액면화 1달러 기준으로 58센트에 팔린다는 건 이 회사가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시장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 붐의 수혜를 입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채권 시장에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픈 AI의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뀌고 메모리 수요 전망이 낮아지고 관련 기업들의 채권 가치가 흔들리는 흐름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픈 AI가 망할 거라거나 반도체 주식을 당장 팔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장이 달아오를 때일수록 화려한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17.5% 수익 보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건인지, 세컨더리 마켓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주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술 혁신이 오히려 기존 수혜주의 밸류에이션을 흔드는 역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AI 혁신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혁신과 거품은 종종 같은 시대에 공존합니다. 혁신이 진짜라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라는 혁신의 정점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역대 가장 비싼 거품 의 한가운데에 있는 건지 그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숫자를 직접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